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우주 작동 원리 8탄이 되려나? 그때 했던 게 7탄인가 8탄인가 8탄. 네. 해서 8탄인데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주 작동 원리에는 목적이 있을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체험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감동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게 왜 목적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근본이거든요. 목적이 근본이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칙을 따지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칙을 논하고 삶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그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라는 건 사실 의미라는 건 뭐 사실 중요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기에 의미는 넘어가고, 아무튼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성 적용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성 적용은 이 관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안 할 수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도가도비상도죠. 말로 뭘 딱 정의한다는 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뿌리 이걸 파헤쳐야 한다는 거죠. 이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지구 체험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
이게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체험 요거거든요. 이거 이게 END인가? 두 번째. 그리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 7번하고 6번하고 7번은 묶을 수가 있겠죠.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랑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하고 아니다. 3번하고 4번 즐기기 위해서 이거 하고 얘하고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C는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의 확률론인데, 얘는 층위가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는 사실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목적이 우선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아래층에서 무작위가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뭐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가장 근원적인 이 근본의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요것 정도가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2번,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왜 영혼의 성장이 말이 안 되냐면은, 말이 될 수도 하긴 해요. 왜냐면은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성이죠. 그리고 관점이라는 것은 이것도 층위가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이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사실상 밑에 층이에요. 예. 왜냐하면 목적이 먼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혼의 성장은 이 성장, 이건 유한성을 얘기해요. 왜? 성장이란 것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건 유한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위 계층이죠. 하위 층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위에 근본적인 목적에서 말이 안 되냐면은, 이게 왜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목적이 말이 안 되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 성장?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근원에게 성장이란 게 과연 필요할까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요. 뭐 영혼이 부족해서 성장이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아니야. 억겁년. 예, 엄청나게 긴 시간.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겁년. 예, 겁의 시간. 네.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영혼 성장을 했어요. 네. 또 막 엄청난 또 시간 동안에 계속 성장을 했어요. 네. 더 이상의 성장이 불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봐야 무한한 시간 속에서 티끌도 안 되는 시간에 불과하죠. 결국 나의 영혼은 완전한 성장을 이루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영혼이 무한한 영혼이 아니라 유한한 영혼이라면 가능하겠죠. 네. 왜냐면 유한은 태어난 적이 있고 시작이 있기에 끝도 있다. 예. 그러니까 끝이 있고 또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도 있으니까 영혼의 성장을 하는 거겠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혼이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는 영혼의 성장이 말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유한한 영혼이라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영혼은 영원 불멸한 존재가 이제 이집이나 IM적인 그러한 영혼을 근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근본적인 목적에는 해당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이거 세 개가 남았죠. 체험을 위해서 우주의 이 목적,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무 또는 공이 아닌 이 타임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 그것은 위 세 가지 중 무엇일까?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셋 다, 셋 다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다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 뭐 게임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체험도 그렇고. 그럼 이번에 감동을 위해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동. 이 감동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빛과 어둠의 양극성 체험도 이 이원성의 세상 세계, 이것도 잘 보면 이 결론은 이 감동이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질까? 결과적으로는 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광자, 즉 빛이 이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 관측하는 순간 광자가 전자를 때려버리면서 전자는 튕겨져 버린다. 즉 전자는 관측당하는 걸 싫어한다. 관측당한다는 건 예측당한다는 거고, 예측당한다는 거는 무감동이다. 우리가 이 감동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야 이 감동이 일어나요. 예측한 건 감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이 목적이라면은 이미 예측된 상태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이 예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내가 꿈꾼 미래들, 내가 꿈에서 본 미래들인가? 그 일본 만화책 예언 그 유명한 거 있어요. 네. 여기서 뭐 동일본 대지진도 예언했고, 뭐 다양한 많은 예측을 했어요. 이 저자가 꿈에서 본 걸 기록한 걸 만화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꿈에서 본 걸 기록을 해서 만화책으로 냈지만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동일본 대지진 사건 이후로 이 재조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만화책 한 권의 가격이 수백만 원대까지 이제 치솟았죠. 예, 막 이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양자역학 이 관측자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만화책에는 저자가 꿈에서 본 걸 이 만화책에 이제 적은 게 예언이 예측이 들어맞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까지 마쳤어요.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되었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딱 동일본 대지진 이전까지는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예언도 이 만화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5년 일본 대침몰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 만화책에. 그러면은 이 만화책에는 되게 많은 걸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에 일본 대침몰이 일어날까요? 이 여태까지의 것들로 보면은 확률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측이 이제는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기에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나더라도 2026년이나 2027년이나 뭐 2024년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숫자가 좀 다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은 광자가 전자를 때릴 때 전자는 광자에 맞아서, 그러니까 광자가 전자를 때릴 때가 아니라 이제 전자를 관측할 때 빛의 입자인 광자가 전자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전자는 튕겨져 나가지만 이 확률적으로 전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근사치의 예측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보려고 하면은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관측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전자를 튕겨져 나가버리게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 전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근사치 예측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5년 일본 대침몰 이거를 이제 왜냐면은 이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책이 다 맞췄어요. 왜?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미 일어날 수 있어요. 관측이 안 됐으니까. 근데 동일본 대지진 사건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예고된 미래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측하고 있단 얘기죠. 네. 그러면은 관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측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관측 대상인 전자는 튕겨져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관측 대상인 2025년 일본 대치몰은 튕겨져 나가버린다. 예측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근사치 예측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2026년이나 2027년이나 그 근사치로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이게 감동의 법칙이에요. 감동의 법칙. 감동의 법칙. 감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측 당하지 않아야 한다. 예측이 불가능해야 한다. 네. 감동의 법칙. 그러니까 왜 감동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미 또는 감동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유한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2시간 정도 분량으로 뭐 드라마는 이제 뭐 16부작 뭐 막 20부작 막 이렇게 길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 시간이 정해져 있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은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한한 우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것도 이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 우주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서는 이 타임 매트릭스에서는 이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해요. 이거는 또 나중에 풀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감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일단 이 재미 요소는 나중에 설명하고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이 감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도 이 매트릭스에서도 감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재미, 이 즐거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세 뭐 이제 공인데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것도 사실상 이 감동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같은 성질이에요. 이 감동과 재미는 이거는 같은 성질인데 아닌가? 아무튼 제가 내린 거는 감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바타로 치면은 이 상위자가
아바타에게 이렇게 아바타를 두고 체험을 하는데 상의자는 아바타를 조종하면서 아바타가 체험하는 것들의 이 감동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이 존재하는 것도 이 감동을 위해서, 이 고통이 존재하는 것도 이 결국 감동을 위해서, 그 응축되었던 에너지를, 이 숨겨놓았던 그 에너지를 한 번에 이 그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아닐까. 이 상의자가 이 좋아하는 것은 이 감동의 에너지, 그것이 아닐까. 왜냐면은 이 굴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굴곡이 없는 이 평탄한 것은 이 감동이 없다. 왜냐면은 이 목적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감동을 위해서, 요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영혼의 성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라든지 무작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 말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어둠의 세력이 배신을 해서 넌 매트릭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한다. 네. 이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될 수 없죠. 이것도 타임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층에 따라서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저는 이 매트릭스에 빠져 있죠. 이 허상에 빠져 있어서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나무만 보면 안 돼요.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예요. 숲이 아니라. 네. 이 매트릭스를 빠져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당장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구에 온 이유,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 이 허상에 빠진 이유, 이것 또한 이유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의
양극성 체험, 역할 체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역할극이 있는데 그래서 지구에 온 건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죠. 나가긴 나가야 하죠. 언젠가는 나가야 하고 또 하는데 이 허상이라는 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허상, 뭐 이 공, 뭐 색즉 시공,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예, 이거 또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공이라고 생각하고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맞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이 논리적으로 또 들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이 현실은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시뮬레이션 이 공간 속에서도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조작되고 있고 뭔가 모순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순을 받아들인다면 그것 또한 현실로 바라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해요. 뭐 괴롭죠. 이 고통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 고통이 많고 괴롭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상위 차원으로 이 차원 상승해야 한다. 네. 이건 뿅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매트릭스다. 예. 차원 상승을 해도 상승한 곳도 타임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매트릭스를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또 여기서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 목적에 또 도달할 텐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러한 이론들은 잘못되었고 우주 생명나무다. 이 근원 의식은
우주 생명 나무로서 시작도 끝도 없이 원래 존재했고 계속해서 영혼을 낳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계속해서 뭐 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것 또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우주생명나무의 나무가 낳은 영혼의 일부에 불과하다. 유한한 영혼이다. 이런 결과거든요. 하지만 이집이나 IM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좀 그렇죠. 왜냐면은 영혼의 성장, 뭐 우주생명나무, 만약에 우주생명나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나무로 보면은 이 과일을 맺죠.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은 이 과일이 이제 나무 가지에서 생겨나서 이제 영혼의 성장, 과일의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무럭무럭 자라서 겨울이 되면 이 시들어 버리죠. 그리고 다시 또 봄, 여름, 가을에 또 무럭무럭 자라고, 이게 이제 무한 순환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우주 생명나무겠죠. 요런 이론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주 생명나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분리된 개체성.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는 뭔가 이상하죠. 우주 생명나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나무나 우주로서의 어떤 개념으로 뭐 접근한 것뿐이지 이것도 근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죠. 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어떤 목적, 우주가 작동하는